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벌써 이 2월 18일 무슨 날이죠? 벌써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12시가 막 넘어서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에코프로 선배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새해 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에코프로가 개장이 되면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2월 19일 목요일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 설 연휴에 또 나온 게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2월 13일 날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18만 4,500원 찍고 나서 추세가 밑쪽으로 죽어버리고 있는, 꺾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이때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차트에 대한 공부,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뭐가 있죠? 자, 맞아요. 바로 수렴과 발산, 수렴, 발산, 수렴, 발산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격이 벌어지는 발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산이 이루어지고 수렴을 하게 되고, 또 발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렴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결국엔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결국에는 이 주황색, 노란색 선이죠. 정확히는 21선 지지받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목요일날 21선과 이격을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쪽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좀 과하게 이탈하게 된다. 자, 얼마죠? 4만 원이 되겠죠? 21선 찍어보게 되면 14만 초반 구간이 될 것 같은데 14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어디요? 14만 초반대, 14만 후반대까지도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분들도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봐요. 어쨌든 이 코스닥 이 정부의 부양책이 끝난 게 아님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지금 또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를 볼까요?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해오젠, 자 얘는 사실 이 코스피 편입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사실상 1등이잖아요. 에코프로 PM이 2등인데 얘네가 결국 코스닥 부양책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부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가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전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왜 제가 이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존하면 안 되시냐라고 말씀드리냐라고 했을 땐, 우리가 과거에 이 광기 구간이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때 왜 올라갔었죠? 에코프로가요. 자, 바닥권 이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7, 8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10만 원을 넘는 순간서부터 이 전기차 산업의 개화기가 왔었다라고 했었죠.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기업 분석 들어가서 20년도에 에코프로의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21년도 넘어갈 때 1억 5천, 1억 5천이 아니라 죄송해요. 1조 5천억.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 되니까 이때 넘기면서 3배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2배 올라갔죠? 여기서 3배 올라갔죠? 그러면 23년도에는 어쩌면 4배까지도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자, 광기와 이 거품이 겹쳐지게 되면서 10만 원짜리였던 주식이요,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액면 분할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때는 최고점이 150만 원입니다. 단기간에 10만 원서부터 15배까지 올라가 주었는데, 이때랑 지금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 이때 전기차 2차 전지의 수요는요, 어디에만 있었죠? 오로지 전기차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 뭐가 있죠? 이때 작년 9월이죠? 10월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봇에도
2차 전지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이랑 엮여 같이 올라갔었었죠. 원래는 전기차에만 필요했는데 수요차가 늘어났어요. 또 뭐가 있죠? 네, ESS. 얘네도 있네요.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 또 똑같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2차 전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차가 늘어났다. 앞으로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최근에 184,500원까지도 올라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코스닥 부양책이 있죠. 자, 이것까지 해서 거시적인 관점까지 에코프로의 상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평선에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21선 닿는다. 추매 타점 잡으면 되겠죠. 길게 보면 결국 이 에코프로 갈 겁니다. 가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오늘 설명드리면서 왜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거니까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딱 이것만 바쁘시니까 빠르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어떤 거요? 우리 기술, 죄송해요, 우리 기술이 아니라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매도 금지하자. 제가 웬만한 종목에는 매도 금지라고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딱 우리 기술이랑 에코프로 매도 금지하셔라 라는 내용을 강조드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튀어나왔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댓글로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서 조정이 심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코프로 선배님들께서 꼭 조정이 나오면 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하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유튜브 정책상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딱 파악을 합니다. 야, 이거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이 영상이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랬을 때 다른 선배님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지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우리 에코프로 선배님들은 투매를 안 내놔요. 물량을 안 준다라는 건데,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최근에 이렇게 몇 거래일이죠? 2월 5일서부터 얼핏 봐도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 조정이 혹시 깊어진다? 21선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엔 회복할 거지만 이 구간에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매하시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매도 금지 같이 적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에코프로 선배님들께 선물을 또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에 관한 선물일지 아닐지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선물 재밌을 겁니다. 왜 재밌냐? 종목이 재밌으려면 단기간에 쭉쭉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선배님들께서 지금 재미없는 단어를 보내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미를 좀 넣어드리고자 가져온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가장 또 기본적인 수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죠? 2월 5일서부터 개인분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좋지 않았다. 단기간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이거 한 달이죠? 26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어떻게 돼요? 개인분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셨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또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물량을 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최근에는 물량을 좀 덜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이때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에코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이 있을까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기관들 중에서 진짜 믿을만하고 공신력이 있고 우리가 얘네는 진짜 투자에 있어서 지표로 봐도 좋다라는 데가 어디였냐라고 하면요, 연기금입니다. 왜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사실 이 공매도 아실 겁니다. 공매도가 무엇이냐까지 말하게 되면 너무 딥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 공매도를 많이 진행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땐 외국인입니다. 얘네가 거의 65%에서 70% 정도의 물량을 공매도를 때리고요. 나머지는 다 누구다?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들 중에서 누구냐면 금융투자다. 그래서 같은 기관이어도 이 연기금은요,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연기금은요,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100%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방향성을 정하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요.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는 단체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또 누구요? 투신이랑 겹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방향성을 한번 정하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투신과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수급만 추종한다라고 해도요, 적어도 50%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의 수급을 믿지 마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들은 공매도 쳤던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항상 말씀드릴 때 대차 잔고, 대차 거래 내역도 같이 봐야 돼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에코프로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대차 잔고가 가장 심화되면서 줄어들었던 구간에 수급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1월 말이었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때 날짜 주목해 주시고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인데 딱 이때겠죠? 외국인과 자, 금융투자에 수급이 들어왔던 이때가 바로 높은 확률로 퀴즈가 터진 겁니다. 쇼스 퀴즈가 뭐죠? 자, 이거 주식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공매도와 관련된 차트 흐름 설명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자, 쇼스 퀴즈, 공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쇼스 퀴즈랑 항상 같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 숏커버라는 게 있어요. 이 숏커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이들이 물량을 빌려가잖아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빌려가는 거. 이게 대차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빌렸다가 여기서 공매도를 치든 여기서 공매도를 치든 공매도 했던 물량을 다시 되갚아야 되잖아요. 빌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되갚는 행위 자체를 숏커버라고 합니다. 빌려간 물량을 상환한다. 네, 그게 바로 숏커버고, 근데 숏커버랑 숏스퀴즈랑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숏스퀴즈가 가진 단어의 뜻은요, 숏커버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공매도를 쳤어요. 내려갈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돼요? 종목이 앞불싸 갑자기 어떤 특정한 테마라든지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빌렸던 물량을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 이게 숏커버가 지속되는 현상, 이게 바로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숏커버라는 이 대차를 상환하는, 빌린 물량을 상환하는 이 과정 자체는요, 종목이 올라가면서 숏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려가면서, 반대로 내려가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는 공매도 세력이 진 거겠죠. 공매도 패배. 근데 이겼을 경우, 자, 이때를 보자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10월 말부터, 자, 그 전부터 봐야겠죠. 10월 말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이때 수급을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오히려 외국인들의, 그리고 금융투자에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종목이 빠지는데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 매집을 하는 건가? 라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숏커버, 자, 숏커버가 들어왔지만 단순하게 대차 빌렸던 물량을 상환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올려치는,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붙는 이 숏스퀴즈가 나온 게 아니라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도 종목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여나 수급을 같이 보시는데 외국인과 금융투자, 자, 이쪽의 수급이 좋은데 종목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대차 잔고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의 대차 잔고를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테크윙의 대차 잔고 현황입니다. 어떻게 되죠? 자, 10월 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대차 잔고가 쭉 줄어들죠. 바로 이때 12월까지. 이때가 바로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에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었죠. 자,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진행했던 물량을 상환하는 이 쇼크오버 현상이 나왔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같이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대차 잔고 이 주식 수가 2060만 주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상승과 동시에 대차 잔고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때죠. 1월 말부터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건 이게 바로 정확한 숏스퀴즈 현상이 나와 주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보면 좋냐? 공매도 매매 비중까지 봐야 됩니다. 종목별 공매도 매매 비중 추이. 자, 최근에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명백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가 훨씬 심화가 됐었죠. 자, 이때 볼게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4%, 7%, 7%, 8% 거의 4%가 꾸준히 넘어가는 이런 공매도 매매 비중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돼요?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차 잔고가 감소했던 주가가 동시에 올라가 주었던 이 구간에서는 매매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여기서 이 공매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매매 비중이 4%가 넘으면서 연속된 기간이 최소 4일 이상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이 구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지 않았어요. 이때는 공매도가 개입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실제로 개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언제죠? 12월 말. 이때 한번 볼까요? 12월 말. 네, 이때네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있던 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매도 매매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심화가 되는 구간은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 에코프로의 주가를 빠뜨리게 만드는 공매도가 심화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의 흐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특성상 21선 밑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61선이 올라와 주면서 받쳐주고 21선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61선 타고 받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21선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은 61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을 볼게요. 그러면 61선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구간 그리고 61선이 밑으로 이탈하게 되는 구간 자 대략적으로 이쯤이 되겠죠. 13만원 초반까지도 밀린다 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은 추매 타점 잡으려서 비중 늘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나 이 구간에 물려있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면 이 구간에서 타점 잘 잡아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털고 나오자 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단타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봉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이 대세 상승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기본적으로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슈팅 나와서 이때가 이 로봇주랑 엮여서 처음 올라갈 때죠. 올라갔다가 10주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때도 10주선 이탈할 뻔했지만 결국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아직도 이 5주선이랑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최근에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세 상승주라고 아직도 볼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상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13만원도 쉽게 줄 것 같진 않은데 13만원 깨지면 이때는 진짜 추매, 기회, 엄청난 기회가 오겠죠. 근데 13만원 밑으로 웬만해서 깨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일단 흐름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겠지만 일단 1차로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원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타점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매를 고민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3만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비중 한번 늘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차 잔고랑 공매도 얘기하다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샜는데요. 에코프로 어쨌든 갈 종목입니다. 왜 가죠? 에코프로 지금은 로봇이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로봇 테마, 로봇 섹터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눌리는 구간이 와요.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이 수급이 어디로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조선, 방산, 원전 중에서 솔직히 저는 1등은 원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로봇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원전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랑 또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길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이죠, 이 로봇 내년 말에는 뭐 양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고,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있잖아요, 얘네는 28년도에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테마가 지금 좋은 게 2차 전지 점유율 1등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산 배터리를 로봇에 썼을 경우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에코프로 2차 전지가 뜬다. 그 중에서도 자, 이 로봇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삼성 SDI가,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얘네가 수급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로봇에도 필요하고요. ESS 얘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이 간다, AI 인프라 얘네가 간다 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도 같이 갈 겁니다. 거기다가 거시적인 것도 있어요. 정부의 이 코스닥 부양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가장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시총 코스닥 1위 에코프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매도 금지하시자라는 말씀드리면서, 혹여나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도움 드려볼 테니까, 이 에코프로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에코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요? 에코프로 어쨌든 좋든 싫든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포트라고 봅니다. 근데 또 우리 선배님들께 이 재미없는 구간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 재미를 들여볼 수 있을 만한 선물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선물이 이 템베거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3요소 있죠.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어떻게 해요? 목요일 오전장에서라도 한번 잡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네,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딱 10만 전자를 간이 많이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이 사이클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다시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인수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태훈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을 했듯이 올해 삼성전자의 M&A 중심은 전장 로봇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힌트 나왔죠?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이미 인수한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기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이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완전 자율화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율주행이죠. 그랬을 때 이 로봇과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려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 AI 칩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보를 받게 되는 머리에 들어가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누구요? 사람으로 치면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으로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지만 얘네도 사실은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죠.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전장 사업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 중인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종목이 있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정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네가 바닥권 17,000원에서 그냥 단지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까지 갔죠? 78만원까지도 최근엔 올라가 주었습니다. 무려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기는 해요. 자, 진짜 대단한데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양심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미 세계 빅테크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어쩌면 이 새해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혹은 26년도 처음으로 10배거를 달성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딱 300만 원만 잡으시면 얼마죠?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꼭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 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몰아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방금 소리 준비한 이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요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단체 문자 통해서 에코프로의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무료입니다.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 거 제 업무용 핸드폰에 같이 보내면서 보내드렸던 이력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은 뭐 내용 읽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고만 있구나 라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0월 16일에도 이렇게 발송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 타점도 드려야겠죠. 10일날 에코프로 매도가 11만 7천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날 에코프로 9만 3천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 드렸었네요. 자, 그러니까 이 화면 왼쪽에 있는 거 제 문자 똑같이 필요하다 나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010-9630-2563번으로 에코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되지만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고요. 딱 마지막으로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하시자 라고 약속하고요. 우리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